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아. 저작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이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양한 질환이 생길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치아 상실이나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냥 막 삼키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손이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요. 제3의 치아로 불리는 임플란트는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요즘 많은 분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20, 30대에서 40, 50대 중장년층 환자까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관리만 잘하면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오늘은 안준영 원장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미 치아가 상실됐거나 심미적이거나 기능적으로 더 이상 치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고려를 하는 치료입니다. 실제 틀니를 쓰시는 분들도 틀니가 사용이 어렵거나 할 때 임플란트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아프거나 주변 염증이 많이 진행돼서 식사가 힘든 경우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요. 엑스레이나 구강 검진, 사진 등을 통해서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과정은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뼈에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게 됩니다. 한 2, 3개월 정도 회복 기간을 거치고 상부 구조물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잇몸을 다시 열 수도 있고 잇몸에 작은 구멍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지대주라는 구조물을 연결하게 되고요. 그 위에 치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한 이곳은 자체 기공실입니다. 기공사들은 오늘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술을 앞둔 환자의 보철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공사의 세심한 손길을 거쳐 환자에게 딱 맞는 보철물이 제작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기공팀과의 소통인데요. 기공실을 방문한 안준영 원장은 꼼꼼히 제작된 보철물을 살펴보며 의견을 나눕니다. 최근에 치과는 많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됐고 기공물의 퀄리티 또한 많이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체 기공실을 운영하면 이런 기공물의 퀄리티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니즈나 요구들도 적극 반영해서 환자분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도 잘 대처를 할 수 있고요. 긴장된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한유자 씨는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앓은 당뇨병으로 치과 치료가 두려웠던 그녀는 치주염이 심해져 수술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고민이 많았던 그녀가 수술을 결심했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식당에 다니면서 손님 응대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손이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요. 어금니로 씹어야 무슨 음식 맛도 느낄 수가 있는데 앞니로 씹다 보니까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치과를 그 전서부터 가고 싶었는데요.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원장님이 설명도 잘 해주셨고 그 치료하는 동안에 그냥 잠자듯이 수면하는 시간도 잠깐이면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거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많이 긴장되시죠? 좀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렸어요. 네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네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수면 치료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술 전에 입안 상태 한번 간단히 체크하고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시술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로 한번 기대 보실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소독하고 시술 준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유자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남는데요.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도 너무 긴장하신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간단한 검사를 위해서 치과 체어에 앉혔을 때 치과 체어를 손잡이를 꽉 잡고 있을 정도로 너무 긴장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어금니는 이미 빠지고 충치가 심해서 부러지고 주변부로 염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식사가 어려우신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 앞니 또한 예전에 빠진 채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치아가 쓰러져 들어오고 앞니 사이가 벌어져서 많이 보기 좋지 않은 상태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한유자님은 그 시술 자체보다 치과 공포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의식화 진정법을 활용해서 치과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이 의식화 진정법은 내시경 치료에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한유자님께 예전에 수면 내시경 치료 받아보셨냐고 여쭤보니까 그 치료는 어렵지 않게 받았다 라고 말씀하셔서 동일한 과정으로 치과 치료도 진행된다고 말씀드리니 좀 자신감을 갖고 안심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는 환자분을 가수면 상태로 유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해보세요 했을 때 반응할 정도의 상태는 되시지만 실제로 환자의 협조를 잘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모의 시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임플란트 식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면 유도하고 나서 깰 때는 저희가 기량제를 투여해서 바로 깰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시술을 하고요. 하는 과정 동안에는 전문 인력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환자의 생징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수술 전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구강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해 최적의 컴퓨터 모의 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임플란트를 더욱 정교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한유자 환자분 서지컬 스텐트 플랜을 잡아봤는데요. 이 보철물의 위치가 괜찮을지 한번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은 이렇게 4개의 보철물 픽스천 3개를 심어서 걸어서 연결하듯이 디자인을 했고, 아래쪽은 어금니 2개씩을 임플란트 2개로 회복하는 플랜을 설정을 했는데요. 소구치 부분 쪽 교합이 좀 약해서 이 부분은 임시치아 쓰시면서 모양 조금 더 잡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변 잇몸뼈가 약하니까 저희가 이 가이드로 임플란트 위치를 정하고 주변부는 잇몸뼈 이식을 통해서 재건하는 걸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철과 의료진들과의 회의가 끝나고 수술 준비가 한창입니다. 유자 씨의 상태를 살펴보고 오늘 수술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한유자 환자분은 수술 자체보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의식화 진정법, 치과 수면 치료로 치료를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에는 양쪽으로 3개씩 총 6개의 임플란트, 아래쪽에는 양쪽으로 2개씩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기로 하셨고, 저희가 미리 모의 시술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수면 임플란트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환자가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치과의 핸드피스 소리, 예전에 아팠던 치료 경험, 마취의 무서움 등 여러 가지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이런 수면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환자분께서 그런 환경에 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치과 치료는 입으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구역 또는 구토 반사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수면 치과 치료를 활용을 하면 이런 구역이나 구토 반사 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치료받기에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자 씨는 수술 전 마취로 의식 억제 상태가 되어 있어 편히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수술 동안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수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임플란트를 삽입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잇몸을 절개해 임플란트를 삽입하는데요. 수면 마취 덕분에 환자는 통증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환자분의 생징후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상악은 6개의 임플란트, 하악은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계획이 잘 돼서 그런지 정확한 위치에 잘 식립돼서 트러블 없이 치료를 마치게 됐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하고 나면 저희가 깨는 약을 드리게 되는데요. 환자분께서는 완전히 깼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하루 정도는 집중력을 요하는 운전 같은 그런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주시고 충분히 영양 공급하시면서 하루 정도 푹 쉬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이동한 유자 씨.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술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졸림 등의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어 회복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수면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잠자듯이 잘 마쳤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면은 먹는 거 마음대로 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남 앞에 가서 웃을 수 있고 입 안 가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선 안용태 아버님은 요즘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든든히 아침을 먹어서인지 힘이 넘치는데요. 오늘은 치과 진료가 있는 날. 집에서 먼 거리지만 치과 진료 시간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후 전체 점검이 있는 날인데요. 치아 문제로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한쪽 치아가 오른쪽이 좀 안 좋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못 씹고 또 반대쪽으로 씹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쪽도 마저 또 아파왔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서 좀 먹고 하면 좀 낫고 이게 뭐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삼키고 이러다 되다 보니까 위장 쪽에 또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네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사람도 기력이 없고 뭐 그러다 보니 뭐 일하는 사람이 뭐 자꾸 힘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뭐 그런 상태까지 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치과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오늘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일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일피일 하다가 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동네 치과로 먼저 이제 갔는데 동네 치과에 가니까 이제 제가 이제 위에 뼈가 거의 다 상해서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몸뼈가. 그래서 자기들은 좀 곤란하니까 좀 치과병원 큰 데를 한번 가보라 이랬는데 제가 뭐 큰 데를 어디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집사람이 수소문해 보니까 일요일도 하고 뭐 공휴일도 하는 그런 치과가 큰 병원이 수영 쪽에 가면 있다 하더라.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뭐 같이 오게 됐습니다. 진료 전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3D CT를 통해 치아와 잇몸뼈 그리고 주요 신경이나 구조를 정밀하게 검진합니다. 이어서 3D 안면 스캐너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얼굴과 치아 모두를 3차원적으로 스캔해 치료 전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으시다. 임플란트 치료하신 거는 뭐 크게 불편함 없으셨나요? 예,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임플란트 오랫동안 잘 유지 관리하시라고 모셔가지고 기본적인 청소랑 기본 관리 좀 도와드릴 거고 예, 감사합니다. 다른 문제 없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기대 보시고요. 이보십시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왔는데 예. 뭐 엑스레이상은 크게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보시고.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치아 청소와 관리를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치아 스케일링을 통해 임플란트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보철물을 청소해 깨끗이 관리합니다. 오늘 임플란트 기본 관리 좀 도와드렸고 잘 유지되고 계신데 평소에 치간 칫솔, 뭐 치실 등 잘 활용하셔가지고 관리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모셔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네. 관리 좀 잘 해드릴 테니까 저희가 연락드리면 잘 챙겨서 나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용태님은 양쪽 식사가 불편하셔가지고 내원하셨는데요.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릿지를 오랫동안 쓰시다 보니까 앞쪽 치아에 부하가 집중되면서 치아가 수직으로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수직지금 파절이 오신 상태로 주변으로 염증이 퍼지다 보니까 식사가 매우 어려우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양쪽 모두 그 망가진 부분을 재건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가 빠진 채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입천장 위, 코 옆쪽으로 있는 상악동이라는 부비동이 아주 많이 처져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비동이 처져 내려와서 잇몸뼈를 흡수하다 보니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을 잇몸뼈가 약 2mm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악동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악동 측벽에 구멍을 내가지고 점막을 들어올리는 방법과 임플란트를 심을 구멍을 통해 가지고 상악동에 점막을 들어올리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다량의 뼈 이식이 필요할 때는 상악동 측방 접근법을 사용하고요. 뭐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악동 치조정 접근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실제 안용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측방 접근법으로 뼈 이식을 다량 했고요. 왼쪽은 오른쪽보다는 상태가 양호했기에 상악동 치조정 접근법으로 잇몸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사람이 뭐 음식을 또 먹기 시작하니까 체력도 회복이 되고 또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뭐 내 이빨까지 관리를 잘 해가지고 건강하게 지내는 거지요. 그리고 뭐 치아 금지는 정기적으로 와서 받아야 되겠다. 이제 미루지만 5분의 경험으로서 내가 얻은 것은 치과는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 막 이마 아프면은 막 게으름피지 말고 빨리 치과 가서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제 본인으로서 이제 개인 구강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래전 부분 틀니를 사용했던 김종선 어머니는 치료를 받았던 치아가 아파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치과를 다녔지만 임플란트가 힘들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속상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곳에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음식 씹을 때도 옳게 못 씹지. 그러면 먹다가 또 이빨을 빼는 수가 있어요. 틀니를 빼쁩니다. 빼고 그냥 대충 해갖고 먹지. 남 앞에 가서 말도 옳게 못하지. 입이 냄새가 나니까 저는 모르는데 상대방에서 입 냄새가 난다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부담이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괜찮네. 괜찮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혹시 뭐 임플란트 쓰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네, 없습니다. 지금. 괜찮았어요.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임플란트 다행히 잘 유지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입안 상태 오늘 한번 보고 기본 관리랑 청소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대해 보십시오. 치실 치간 칫솔들 잘 쓰시죠? 네. 자, 보세요. 어머니 잘 관리하셨어요. 잘 관리하셨고 뭐 제가 보니까 뼈 소실도 없이 임플란트는 아주 잘 유지되고 있고 뭐 안쪽에 치석이나 치태들도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 이게 혼자서 관리하시기에 힘든 부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위들은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깨끗하게 전문적인 구강 관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물과 가루 뿌려서 청소하는 그 구강위생 관리 기구로 청소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김종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오래 쓰시는 환자분이신데 이 틀니가 이제 맞지 않아 사용을 못 하시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시고자 주변에 여러 병원들을 방문을 했는데 실제 환자분이 당뇨도 있으시고 골다공증도 있으시다 보니까 임플란트 치료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틀니는 도저히 쓰기 싫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떻게든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려서 쓸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전체 치아를 다 발치를 했고요. 아래쪽 치아는 그나마 송곳니가 괜찮아서 송곳니를 살리고 나머지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 환자분은 골다공증이 있으신 상태로 뼈의 골 밀도가 좋지 못하셨는데요. 특히 위쪽 같은 경우에는 골 밀도가 많이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부하를 좀 분산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그렇게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위쪽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서 임플란트의 개수를 조금 줄여서 진행을 했고요. 치조골을 분할해서 확장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치조골 확장술을 활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쓰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가 중요한데요. 올바른 칫솔질로 구강 안을 청결히 해주고 칫솔질만으로 부족한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구강 위생 관리 기구를 이용해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실제 치과에서 한 번씩 내원하셔서 임플란트 전문 관리 장비를 이용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장비는 고압의 물과 가루 등을 분사해서 임플란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의 관리 또한 중요한데요. 환자분께서 집에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등을 활용하셔서 깨끗하게 잇몸 주변을 관리하시는 게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근처 식당에 간 김종선 어머니. 오늘 함께 병원에 와준 어머니께 맛있는 식사를 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질긴 갈비도 이렇게 마음껏 씹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어서 제일 좋고요.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합니다. 이빨도 이게 이빨이 잘 돼갖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평생에 이제 이것 갖고 그걸 잘해야 될까요?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원장 선생님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 그래 해갖고 관리 잘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써야지. 보통 많은 환자들이 치과 치료를 어렵고 힘들고 아픈 치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장비들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의식화 진정법,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무통 마취 시스템 등이 그런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치과 치료는 방치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치료의 범위 또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런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치과에서 잘 치료 받으신다면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뼈와 직접 결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좋아질 때까지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 정기적인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임플란트, 올바른 관리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려보시기 바랍니다.